일종의 사기죠. 솔직히 우롱이라고, 이거는 거의 사람을 병신 취급을 한다.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그걸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슈퍼TV 슈퍼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댓글부대라는 영화를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사람 하나를 바보 만드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일어난 일처럼 만들고, 마치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이라도 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꾸며내는 일들이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저는 지금 매트리스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매트리스 업계에도 이 같은 일이 만연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끔하게 한 말씀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슈퍼슬립 런칭한 지 2년이 벌써 넘었고, 누적 판매량이 6만 장이 넘었습니다. 빠른 성공이고 빠른 성과가 일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업체로부터 시기 질투는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의 비판이나 모략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게 소비자한테 직접 전달되진 않으니까요. 회사의 대표로서 저도 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그 판매자 입장에서 저도 모니터링을 자주 합니다. 내 물건을 쓰는 사람들의 블로그 후기평이나 카페 어떤 글들이 올라오나, 혹시 고객 불만종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나, 당연히 판매자는 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저희 회사를 갖다 이제 빠른 성장이 있고 많은 후기가 있다 보니까 바이럴 업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길래 저도 처음에는 바이럴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게 뭐길래 내가 욕을 먹어야 되지? 했었는데, 그래서 바이럴 업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더니 바이럴은 사실 좋은 말이더라고요. 제품이 판매가 되거나 어떤 물건이 이제 소문이 남에 있어서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간다. 그러니까 고객의 후기가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서 그 회사의 물건이, 그 회사의 브랜드링이, 그 회사의 네이밍이 급격하게 성장을 한다, 이런 좋은 뜻인데, 왜 고객들이 바이럴이라고 욕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순수하게 정말 고객들이 그 물건을 써보거나 체험을 해본 다음에 이 물건이 좋더라 해서 소문이 나야 되는데, 판매자가 마치 자기가 소비자인 것처럼, 자기가 소비자인 양 자기 물건을 자기가 평가하는 거죠. 카페나 이런 블로그 댓글에다가 내가 꼭 고객인 것처럼, 나 그 슈퍼슬립 제품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나 진짜 그 회사 거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요 라고 판매자가, 제작자가 그걸 꾸며서 그럴듯하게 올려놓은 글, 그러니까 일종의 사기죠. 순수하게 다른 사람들의 후기를 보고 그거 내가 제품의 구매력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물건을 파는 사람이 그걸 조작해서 만들어내니까 고객들은 당연히 좋은 글들이 넘쳐나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순수하지 않다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급성장하는 업체는 당연히 그런 후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네이버에만 판매 후기가 10,000개가 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시는 건 고객의 권한이고 고객의 권리라고 저는 생각해서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 타업체도 한 번쯤은 그런 의심을 가지고 제품을 바라봐야 된다. 요즘 세상에는 뭔가를 꾸며내기가 너무 좋은 세상이다 하는 말씀은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가 어떤 피해를 입게 되었는지,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고소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못된 업체한테 저희가 그런 피해를 받고 고객들, 소비자들, 대중들은 어떻게 그런 사기 광고에 노출돼서, 저는 솔직히 우롱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거의 사람을 병신 취급을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사람을 가지고 논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그걸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말을 돌려서 하진 않을게요. 제가 잘못한 건 없으니까요. 저희가 이번 법무법인 유한을 통해서 서울 성동경찰서에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고, 공정위 방통위에 표시광고 위반으로 고발을 한 업체는 소닉슬립이라는 업체고요. 해당 그 카페는 이름도 그럴싸하게 매트리스 소비자연합 매트리스 정보카페라는 네이버 카페입니다. 자, 매트리스 소비자연합 이름도 그럴싸하죠. 그 카페,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회원수가 5만 명 정도 되고요. 제법 규모도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해당 카페는 이미 수만 개의 매트리스 정보 공유 내용들이, 한 수만 개의 글들이 이미 올라와 있고요. 소비자들의 연합이라는 타이틀로 매트리스를 써보고 그 제품에 대해서 품평과 질문과 많은 글들이 실유저와 가 계정이 섞여서 이미도 글이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카페를 하나하나 파헤치면서 제가 어떤 피해를 입었고, 고객들, 그 카페 회원, 즉 가계정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우롱을 당했는지 제가 그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이 카페는요, 2013년도 2월 19일에 애니메이션 세상이라는 카페로 개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카페가 전 잘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매트리스 카페가 된 게 아니라 일단 개설된 카페는 애니메이션 세상이라는 카페입니다. 그리고 6개월쯤 지나서 스마트폰 어플 카페 넘버1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고서 부매니저가 계속 바뀌죠. 카페가 양도되었다고 봐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2014년도에 폰 꾸미기 카페로 변경됐고요. 2017년도에는 마이스토리라는 게임 공포물 카페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강아지와 디자인이 만나다로 변경해서 강아지 카페로 됐고요. 2019년도엔 BMW 5 시리즈 클럽으로 변경을 해서 자동차 카페가 됐고요. 2020년에는 캠핑용품의 모든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같은 해 10월에 네이버 대표 청수기 정보 공유 카페 참 종류도 많아. 꼭 이걸로 또 개설이 됐어요. 가장 중요한 건 2021년도 3년 전이죠. 2월에 카페 부매니저가 소니슬립이라는 닉네임으로 변경되면서요, 카페 이름이 지금의 매트리스 소비자 연합으로 최종 변경이 됐고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8개의 카페가 변경이 되고 양도가 됐다고 보여지는 부분이죠. 어떤 사람이 매트리스
매트리스 정보 카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카페를 돈 주고 샀던 양도를 받았던 어쨌든 카페에서 순수하게 매트리스 정보를 공유하는 회원들의 5만 명이 아니다. 그런 거는 이미 검증이 된 부분이고요. 저는 카페가 양도가 되고 사고 파는지는 전 그런 쪽 일을 안 해봐 잘 모르게 되었지만 이 정도로 카페 매니저가 계속 변경이 되고 마지막 2011년도에 카페 매니저가 소니슬립이란 부매니저로 등록이 됐다면 당연히 처음에는 합리적인 의심 정도는 소니슬립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는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죠. 갑자기 올해 2월부터 저희 슈퍼슬립이 이 카페에서 까이기 시작합니다. 써보니 어떤가요? 제품은 좋나요? 매장에 가보니 어떤가요? 써보신 분들 후기 좀 알려주세요.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뭐가 문제냐면 저희 같은 중소업체들은 슈퍼슬립을 검색해서 카페 글로 들어가 보시면 이 카페에서 올라온 글들이 상위에 점령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슈퍼슬립을 사고 싶은데 이 제품이 좋은가 안 좋은가 검증을 해보려고 네이버 검색을 했을 때 매트리스 소비자 연합이라는 이 카페에 슈퍼슬립 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 이게 정말 실그 정보구나. 네이버 후기에 10,000개씩이나 되는 후기들은 사실 자기들이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냥 소비자 연합의 순수한 카페에 올라와 있는 글이 정말 슈퍼슬립이 발가벗긴 그대로 있는 모습이구나 소비자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피해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댓글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구매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슈퍼슬립은 호불호가 강해요. 써본 사람들이 뭐 나쁘다고 해요. 저는 다시는 안 살 것 같아요. 심지어는 공장에 가봤더니 창고던데요. 밑에 맞아요. 가봤더니 창고예요. 그건 매장이 아니에요. 브랜드도 아니에요. 이런저런 글들이 수도 없이 올라와 있어요. 에이스가 안 된다 어쩐다. 이런 글의 문제점은 뭐냐면 차라리 안 쓰게 만드는 게 아니라 관심 자체를 사라지게 합니다. 써본 사람, 가본 사람, 체험해본 사람이 별로라는데 그럼 내가 속을 뻔했네. 슈퍼슬립 브랜드 사고 싶었는데 유튜버도 나와서 대표도 말 잘하고 후기도 하도 좋은 글들이 많아서 살 뻔했는데 속을 뻔했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저희는 당연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라 저도 이 카페가 진짜 매트리스 소비자 연합 카페인 줄 알고 도대체 뭘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지? 그리고 정말 희한한 건 이런 글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면 회사로 피드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AS를 왜 안 해주냐? 매트가 꺼진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해결을 해드리면 될 부분인데 회사로는 피드백이 없고 이 카페에만 글이 계속 쌓이니까 저는 추적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이게 누군지 자본해서 이거를 지워달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이 정말이라면 저희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앞으로는 어떻게든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저희는 계속 어떤 문제인지 찾아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 눈에 이상한 게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뭘 잘못해서 이런 욕을 먹나? 세상에 온 신경을 거기다 집중을 하고 대표니까 당연하죠. 자기 제품에 자부심이 있는데 그런 신경을 당연히 쓸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보다 보니까 저희를 비방하고 질문하고 했던 그 모든 그 악성 그런 글들에 대한 그 계정에 이상한 루틴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친구들이 프로페셔널한 친구들은 아니구나 어리숙한 사람들이구나 판단을 했던 부분은 질문자도 가계정이고 슈퍼슬립 어떤가요? 그거 별로예요. 댓글도 가계정이고 그거 별거고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했던 모든 댓글 가계정 중에 한 명 정도는 그래요? 하는 사람이 한 명 정도 실회원인 거죠. 다른 글을 보면 다른 댓글 보기 아니면 그 제목자 작성자 글을 보기 하면 제목은 하나같이 브랜드를 물어봐요. 신대는 어떤가요? 신대는 어떤가요? 신대는 어떤가요? 왜? 카페 글에 노출이 되면 카페 그 글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치 하고 들어올 걸 아니까 국내 인류업체 잘나간 인류업체도 마찬가지고 저희처럼 급성장하게 되는 업체도 마찬가지고 어떤가요 이건 어떤가요 저건 어떤가요. 근데 댓글 보기를 누르면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별로예요, 안 좋아요, 너무 비싸요, 굳이 그 제품 써야 되나 싶어요. 이렇게 글들이 돌아가다가 항상 매번 같은 루틴은 뭐냐면 저는 소니슬립 제품을 써봤는데 소니슬립 워셔블 하도 많이 봤었는데 외웠다 내가. 소니슬립 워셔블 매트 써봤는데 소니슬립 모션 매트 써봤는데 그게 너무 좋아요. 저도 이렇게 고민하다 그걸 샀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하는 글들이 그 가계정이 다 남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글들이 질문을 할 수 있죠. 소비자가 정말 순수하게 소비자일 수 있어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160개, 200개 되는 가계정 글들이 하나같이 질문은 어떤지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댓글에다가는 매트리스 사려고 하는데 슈퍼슬립이 어떤가요? 이러면 사려고 했다고 말을 해놓고 같은 날짜 한두 달 상간에 매트리스가 3번 이상 바뀝니다. 써봤는데 별래요. 제가 써봤는데 저는 다시는 안 살 것 같아 하다가 갑자기 어느 글에 매트리스를 한 달에 한 번씩 바꾸는 거죠. 갑자기 어떤 글에 저는 소니슬립이 너무 좋아요. 제 누가 소니슬립을 쓴다고 하는데 최고더라고요 하는 글들이 끝이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네 제품 홍보하기 위해서 카페를 만들고 카페를 개설해서 카페 신규 회원들을 진짜 일반 유저들이죠. 입점시키면서 결국은 내 회사 제품을 홍보하게 만든 위장 카페다. 그거를 감히 이름도 매트리스 소비자 연합이다라는 카페를 만들었던 거다.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수천만 원의 로펌 변호사비를 들어서 성동경찰서에 고소를 하고, 이거에 대해 정확히 검증을 해달라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제법 고발을 한 상태인 겁니다. 이건 아직 고소성 진행 상태라서 확신은 아니지만, 만일 이게 사실이고 제가 검증한 내용이 맞다면 이거는 단순히 그냥 광고법 위반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셋업이죠.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로 다른 제품을 영업방해 행위를 했죠. 그것도 나만 했냐? 모든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 어지간히 잘 나간다는, 이거는 피해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매트리스 업계 관계자지만 타 제품 브랜드를 거론한다는 건 실례인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많이 피해를 본 업체는 모션 제품, 모션 침대를 취급하는 회사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받고, 그 중에 첫 번째가 입니다. 이 모션 침대가 좀 유명하고 광고를 많이 하니까 그 광고에 편승해서 자기 제품 모션, 그 친구들이 매트리스 안에다가 전동 모달을 넣어갖고 휘어지게 만들 거예요. 자기 제품을 팔기 위해서 가장 많은 악플을 남기고 가장 많은 이슈화 시킨 게 일이라는 업체고, 이런 모션 침대를 파는 업체들을 제일 많이 피해를 입혔고요. 저희도 그 중에 일부분일 뿐입니다. 어쨌든 카페를 계정을 삭제하던가 글을 지우고 어쨌든 증거인멸을 시도하신다면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댓글을 200개 가계정에 대한 모든 댓글을 다 캡처해놨습니다. 이제와 증거인멸해보고 나 그런 적 없는데 그거 내가 아니에요. 고객들이 올린 글이에요. 오해가 있었나봐요 하실 거라면, 제가 찾아놓은 200개 가계정과 캡처해서 출력으로 뽑아놓은 3,000여 장 사진에 대해서 캡처본에 대해서 다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아까 피해를 많이 보셨다는 이런 모든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당신들이 못되게 해놓고 싸질러 놓은 글들까지도 다 캡처를 해놨어요. 방금 거론드린 업체 관계자분들이나 법무팀에서 해당 내용들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모든 정보 공개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거는, 근데 이 내용을 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개를 알려드려야 되냐면, 제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도 소비자를 우롱한다, 이런 식으로도 사람을 갖고 논다는 거를 기가 막히게 알려드려야 타사 제품이든 타 제품이든 매트리스가 아닌 모든 제품을 구입할 때 이런 걸로 어떻게 소비자를 우롱하지 방법을 알아야 고객도 정보를 캐치하고 알고 있어야 다음부터 이런 사기 광고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다음 내용은 기가 막힙니다. 어떤 카페를 만들고 매트리스 소비자회나 매트리스 정보 카페를 만들고 단순히 소비자들의 그 의견만 교류를 시키면 카페가 성장할 수는 없죠. 그럼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정보를 줘야죠. 매트리스 정보를 주면서 당신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 매트리스가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방법, 이런 걸 알려드리면서, 저도 그렇게 유튜브에서 매트리스 채널을 키운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속는 부분, 어떻게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설명을 드렸고, 물론 제 말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저는 제가 아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매트리스에 대한 입지를 키운 거니까, 카페도 그런 식으로 카페에다가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면서 당신네들을 위해서 많은 정보를 주는 것처럼 하면서 카페를 어쨌든 성장을 시킨 거죠. 이게 왜 기가 막히냐면, 말하기도 내가 이제 창피해서. 자, 봅시다. 나도 깜짝 놀랐다. 진짜로 깜짝 놀랐어. 자, 해당 카페의 제일 상단글에 보면요, 고정글인가? 필독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칭 매트왕이라는 작자가 매트리스 구입 시 호구 안 되려면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걸 필독으로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감사하다는 댓글이 몇천 개가 넘고요. 좋아요만 800개가 달렸어요. 글을 잘 올렸나봐. 글을 잘 써서 올렸으니까 고객들이 와, 이 사람 말이 진짜네. 이 사람 똑똑하네. 이 사람 정보가 진짜 팩트 정보는 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대충 내용이 그래요. 당신들이 그동안 호갱이 된 이유와, 자기도 유저인데 나도 유저인데 많은 쇼룸과 체험장을 방문하고 알아낸 정보를 특별히 우리 카페 회원들한테만 알려줄 테니까 제발 이런 호갱 좀 되지 말자고 올려둔 정보들입니다. 정보죠. 그 정보라는 건 하나하나 간추림이 돼요. 수백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매트리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도 찾아내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뿐이다. 두 번째, 매트리스는 그냥 깔개다, 치료기가 아니다. 세 번째, 수백만 원 매트리스도 충전재 가격은 거기서 거기고 광고비가 70에서 80% 이상이다. 네 번째, 좋은 수면에는 차라리 좋은 친구 베개, 온도, 습도, 쾌적한 공기가 중요하다. 차라리 구스 이불을 사라. 구스 이불은 신세계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진짜로. 6번, 여섯 번째죠. 매트리스는 플라시보 효과가 크다. 적당한 거 쓰고 비싸다고 마인드 세팅을 해라. 그러면 좋은 매트리스 쓰는 것처럼 기분이 들면서 비싼 거 산 사람이랑 똑같이 쓰게 될 거다. 마지막 7번째, 여유가 있으면 고가 제품을 사면 당연히 좋다. 다만 사정이 안 되는데 굳이 비싼 걸 안 사도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여러 우리 카페 회원들이 호구 안 되는 안타까운 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영상을 남겼어요. 자, 여러분, 이 글은 2022년도 3월 4일에 올라온 글입니다. 매트리스 정보 카페 관계자, 카페 매니저라는 사람이 정보를 올려준 거예요. 자기가 순수하게 우리 회원들한테 알려준다는 내용이에요. 2022년 3월이라 했죠. 제가 유튜브에 매트리스 얘기를 처음 꺼낸 게 2020년 4년 전입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35만이 나왔고요. 댓글이 750개 달렸고,
가구업계 20년이 넘은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매트리스 관행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도 주저리 떠들어놓은 영상이 2020년도에 올라온 영상이고요. 거기 있는 내용의 요약본이 방금 전 말씀드렸던 카페 내용 글들입니다. 첫 번째부터 7번째 글까지. 이거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제일 좋은 거 찾아내는 사람 10분 중에 한 분도 안 될 거예요. 매트리스가 치료기가 아닙니다. 매트리스는 최첨단 무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매트리스 깔개야, 깔개. 300만원 작은 돈 아니에요. 그 중에 70% 80%는 방법이에요. 오히려 내가 잘 자려면 방 안의 습도, 온도, 그리고 이제 공기의 쾌적함, 그리고 베개 높이, 베개 소재, 그리고 침구류, 숙면을 담당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아요. 오히려 그 비싼 매트 살 때문에 저는 최고 만족했던 게 뭐냐면 구스 이불이에요. 안 높은 거 갖고 가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매트리스는 내가 누워보고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보통 아시아 사람들의 척추만국도 잠깐 설명드리면 벽에 기대고 턱을 이렇게 당기면 이게 야 역시 300만원짜리 매트리스 자보니까 틀려. 3시간을 잤는데 30시간 잔 것 같다 이거지. 그게 플라시 보일 거예요. 여유가 된다면 물론 고가의 매트리스나 좋은 매트리스 쓰시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굳이 내가 여유가 안 되면서도 이게 여러분들이 시간 빼가면서 검색해보고 좋은 카페구나 소비자연합이구나 하는 데서 정보를 얻어간다고 댓글이 수천 개나 달린 정보라는 것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올린 영상에서 요약을 해서 그냥 뺏겨다 갖다 쓴 글이라는 거죠. 자기가 자칭 매트 왕이라는 전문가랍시고 내 글을 훔쳐다가 거기다 갖다 옮겼다. 아니 그건 괜찮아. 어차피 저는 유튜버니까 정보가 공개되라고 올려놓은 거고 많은 분들이 공유하라고 올린 영상이니까 그걸 좀 빼다가 이렇다대요 하면 출처까지 슈파라고 안 밝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매트왕이라는 이름을 갖다 쓰고 그 밑에 한 놈은 더 웃겨. 김전무? 매트리스 20년 경력 퇴사영업인 김전무? 전화주세요. 어느 회사에 20년 되신 분인지 떳떳하게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전화드리고 찾아뵐게요. 김전무? 어떤 회사의 전무이사까지 하셨다면 그게 어떤 회사입니까? 에이스인데요, 찌모친데요. 대기업에서 22년 이상을 전무 생활을 하셨다는 김전무님. 어느 회사에 전무이사 퇴직한 사람이 다른 회사 카페에 가서 그 회사를 까는 글을 올리는 그런 용감하거나 그 배은망덕한 김전무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고 거기 댓글에 보면 우리를 바이럴 업체라고 까고 우리를 욕하는데 생각해봅시다. 이런 경우는요. 처음에 매트리스 소니슬립 카페를 돈 주고 사서 만든 다음에 2021년도에 그 카페에다가 정보를 올려야 되니까 지들은 아는 게 집불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거 검색해보다가 슈파 머리 큰 애가 한 유튜브에서 걔가 매트리스에 대한 내용을 올린 게 썩 맘에 들어. 내용이 그 내용을 싹 뺏겨다가 자기가 매트왕 20년 됐어요 저 해요. 그거를 뺏겨다 쓰고 카페에 정보글을 올렸고 댓글을 수천 개를 받았어. 와 대단하십니다. 좋은 정보 강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 글을 갖다 쓰고 내 영상을 갖다 뺏겨다 쓴 다음에 카페에다가 나를 깠다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영상이 소비자를 위해서 저희 고객 아니고 소비자를 위해서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올린 영상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저희 슈퍼슬립에 관심 있는 분들만 보시면 됩니다. 남들이 너무 나를 까고 돈을 나쁘네 할 게 아니라 제가 제 업체를 적나라하게 한번 까볼게요. 그리고 그 까는 중간중간 과정에서 어떻게 조작이 들어가고 우리나라에 어떤 광고가 있는지도 한번 슬쩍슬쩍 정보를 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자, 저희한테 많이 오는 글이 그거예요. 왜 슈퍼슬림 블로그 글이 많이 없냐? 당연하죠. 만들어내지 않았으니까요. 고객들이 어떤 제품을 사주고 그 제품의 후기를 자기가 선의의 마음으로 올려준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팔린 게 6만 장이 넘는데 블로그에 슈퍼슬립 글이 올라온 게 70개가 안 됩니다. 그럼 많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고객님들이 다 좋다고 하든 나쁘다고 하든 그건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고객의 후기니까요. 그런데 그 블로그 글이 70개밖에 안 되는 건 저희는 돈을 주고 블로그를 만들어낸 적이 없거든요.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하지 않았고 저희가 블로그에 저희가 가계정을 만들어서 블로그 계정에다가 저희가 고객인처럼 글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글이 많이 없는 거예요. 타 업체가 글이 많다? 정말 순수하게 그 제품이 유명해서 고객들이 그 제품 써주고 너무 좋아서 그 회사가 잘 되는 마음으로 써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돈을 주고 써서 만들어낸 내용이죠. 아니면 제품을 제공하고. 그래서 제일 밑에 하단글에 보면 상기 제품 후기는 해당 업청의 소정의 대가를 받고 올린 글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는 후기가 아닙니다. 그건 광고예요. 아니 입장 먹어서 파워 블로거들이 물건을 공짜로 받았다던가 어떤 체험을 해본다던가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고 글을 올리면서 그거에 대해 글을 나쁘게 쓰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도 블로거들 연락 갖고 와요. 블로그 글을 올려드린다면 한 편에 30만원이다 40만원이다. 근데 심지어는 그 내용을 블로거가 와서 분석해보고 써주지 않습니다. 저희 보고 내용을 보내달라고 해요. 슈퍼슬립을 써봤는데 안에 뭐를 썼고 어떻게 했고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라는 글을 대본을 써서 보내달라고 하죠.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블로거든 파워블로거든 저희 슈퍼슬립에서 그런 청탁을 하고 저희가 돈을 주고 블로그를 만들어낸 내용을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내가 받았거나 심지어 저희가 의뢰해서 받은 분도 상관없어요. 제가 영상에서 거짓말하면 나락갑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슈퍼슬립에서
돈을 주고 후기를 조작해서 만들어냈거나 아니면 제품을 제공해서 후기를 만들어낸 그런 정보가 있고 아니면 내가 받았다, 심지어 저희한테 받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저희한테 제보를 하거나 알려주시면 저희가 1억을 드리겠습니다. 1억을 현상금으로 드릴게요. 그리고 증여세도 제가 내서 드릴게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그만큼 자신 있어 드린 말씀입니다. 확실한 정보가 있다면 저희한테 그런 제보 해주시고 아니면 저희 제보 아니면 저희 회사로 찾아오십시오. 그럼 제가 1억을 그냥 그 법인에 싸드리고 그거 그냥 증여 처리나 상여 처리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두 번째 문제가 있죠. 그 만개 후기 중에 9천 몇백 개가 별 5개고 별 4개고 별 1개는 2개밖에 없고 별 2개도 몇 개 안 되고 다 별 3개 이상이 98%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조작했네. 그럼 고객 입장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블로그 후기는 없는데 제품 리뷰 후기는 만 개나 되고 다 좋다고 하니까 이건 조작이 있겠지. 예, 조작이 있더라고요. 저희 말고요. 저희 슈퍼슬림 말고 저는 네이버 리뷰 후기는 조작을 못한다 생각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권을 해서 벌금을 받은 사항을 보니까 빈박스 마케팅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특정 마케팅 업체 1,000원씩 받고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을 합니다. 대량으로 구입을 하면 이쪽에서 빈박스를 보내줘요. 빈박스를 보내준다는 거냐면 내용물 없이. 왜냐면 네이버에 구매 후기 조작을 하려면 어쨌든 후기를 쓰려면 네이버에 실제 구매 행위가 일어나야 되고 제품 발송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빈박스 마케팅, 빈박스를 보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후기를 좋아요 써보니까 어때요? 남겨준 걸 건당 1,000원이든 2,000원이 받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나는 네이버 후기는 절대 조작이 안 되는 거 생각했는데 네이버 후기도 조작이 있군 하는 걸 요번에 저도 알은 내용이에요. 근데 저희는 일단 빈박스 마케팅이 되지 않죠. 오히려 조작하기 더 쉽습니다. 저희는 택배로 보내주고 직배를 하니까 저희는 뭐 굳이 뭐 택배 이런 불필요한 과정이 없으니까 조작을 해내기가 더 쉽죠. 참고로 잠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블로그 후기 말고 뭐 카페 후기 말고 그 개인 쇼핑몰들의 후기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 순수하게 후기를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믿으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가입 절차가 까다롭지 않을 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가입 실명을 하지 않고 그냥 가입이 되면 가계정을 수억 개, 수천 개, 수십억 개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쇼핑몰에 있는 후기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네이버 그냥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를 했고 거기 리뷰가 10,000개가 달린 겁니다. 그럼 자, 지금부터 슈퍼슬립에 제가 만일에 슈퍼슬립에다가 제가 리뷰를 거짓으로 올리려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쇼핑몰이든 그 구매 리뷰면 이걸 구별한 팁도 한 가지 더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리뷰가 많이 들어올 정도로 하고 물건이 많이 팔리면 그만큼 관심도가 높은 업체의 제품들은 리뷰가 많은 만큼 그 문의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구매 후기가 만 개인데 뭐 그 문의글이 100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제가 어림잡아 말씀드리면 문의글도 5,000개는 돼야 됩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 그만큼 많은 좋은 후기를 남기든 어떤 후기를 남겼다는 건 그만큼 관심도가 높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 물건을 살 사람이 뭐가 궁금한 걸 물어본 것도 많아야 되는데 문의글은 없고 리뷰만 많다? 이건 조작을 의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문의글이 많죠, 당연히. 앞으로 뭐 그런 것도 조작들을 하려면 얼마든지 하겠지만 일이 2배로 늘어나는 건 니들 할 바지 내 할 바가 아니고요. 자, 제가 슈퍼슬립에다가 리뷰를 하려면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슈퍼슬립에서 슈퍼싱글 제일 싼 매트리스라도 하나를 사야죠. 사야지 내가 리뷰를 달 수 있으니까. 그럼 44만원의 매트리스를 구입을 해요. 실제 구입을 해야 됩니다. 44만원의 매트리스를 구입을 하면 이것도 제가 계산해 놓은 게 있어서 좀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퀸 사이즈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49만원이 매출로 잡혀야지 네이버에 결제를 해야 어쨌든 후기를 남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매출을 잘 일으키면서 리뷰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대충 수수료가 7% 정도 34,000원 정도가 빠집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빼고 난 금액에서 부가세 10%를 빼야죠. 세금은 내야 되니까요. 그럼 10% 정도 45,000원 정도가 수수료 빠질 거고요. 법인세 매출이 저희 200억 안쪽 구간이니까 19% 대충 계산하면 법인세가 8만원 정도가 빠져야죠. 디알마 후기 제일 싼 모델 저희가 리뷰 조작하는데 대충 한 개에 16만원 정도의 세금과 수수료가 발생을 하네요. 상식적으로 어떤 미친놈이 49만원짜리 매트리스를 팔겠다고 후기 조작 한 개에 16만원을 쓰겠습니까? 만은 뭐 초기에 그래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칩시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치고, 그렇게 하려면 저희는 또 그 구매 포토 후기가 7,000장이 넘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단순히 글만 쓴 게 아니라 매트리스를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돼요. 그러면 돈도 16만원 쓰면 그 무거운 매트리스 어디론가 들고 가서 남의 집에 놓은 것처럼 꾸며서 사진을 찍어서 와 이거 좋아요라고 올려야 되는데 말이 좋아 몇천 건이 이제 한 건도 하기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근데 정말 작정하고 멋있게 하자면 하겠죠. 그런데 저희 그 슈퍼슬립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슈퍼슬립을 재작년 10월인가 런칭을 하고 첫 달부터 물건을 못 댔습니다. 그때 글을 보시면 후기나 보면 이런 게 많아요. 배송이 너무 늦어졌다. 도대체 언제 오냐 막 짜증을 내시고, 왜냐면 예상보다 너무 많이 팔려갖고 입장 먹고 생각을 해보시죠. 저는 첫 달부터 지금까지도 물건을 제 날짜에 못 갖다 드릴 정도로 회사가 바쁘게 들어가고 하는 입장에서 내가 그거를 왜 돈을 16만원씩이나 내가면서 후기를 만들어 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사진을 찍으러 달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배송도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매출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죠. 물론 지금은 그 약간 그 상향 평준화 유지되고 있는 상태지만 올 초까지도 매출은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공장 증설하고 맨날 물건을 못 대갖고 고생을 한 제 입장에서 제가 왜 광고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블로그 조작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광고는 당연히 비용이 발생을 하고 하지만 조작을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많이 팔리고 있는데.
많이 안 팔렸을 때 잃을 게 없으니까 무섭지만 리뷰 조작이나 이런 거 저도 유튜브 얼굴까지 팔려있고 아이들 얼굴 와이프 얼굴까지 다 팔린 이 마당에 제가 그런 리뷰 조작이나 이런 사기 행각을 하다 걸리면 제가 브랜드만 나락이 가겠습니까? 채널까지 나락이 가겠습니까? 개인적인 제 신변까지도 나락을 가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제가 몇 한 장 두 장 더 팔아먹고 고객한테 우롱하겠다고 그럴 이유가 도대체 뭔지를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합리적인 의심을 하실 부분이라면 저는 제 입장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보시는 분들 이해 가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저희 후기가 뭐 제일 싼 매트만 있습니까? 블랙도 있고 브라운도 있고 그럼 지금까지 후기 조작을 돈 그만 다 끌어냈다면 160억인가 뭐 계산 안 해봐서 그런데 몇십억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인플루언서 100만원만 주면 글 올려준다는 돈도 아까워서 블로그 광고도 안 하는 제가 그냥 두런두런 돌려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구매 후기가 10,000개가 넘는 거 고마운 일이고요. 60,000개가 넘게 팔린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더 욕심을 내고 제가 뭐 어떻게든 뭘 하겠다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매출이 늘어나고 전시장 생기고 전국에 체험전을 두면서 단 한 차례도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요. 제가 알기로는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매출이 나오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가격을 2년째 안 올리는 업체는 저희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밖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아까 블로그 후기 뭐 조작해 있으면 1억을 드린다고 큰소리 빵빵 쳤으면 없으니까 그런 얘기 했겠죠. 사실은 그렇지만 저희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도 제가 악의적으로라든가 제가 조작해서 만들어낸 후기가 있다면 저는 폐업을 하겠습니다. 유튜버 계정을 삭제하고요. 슈퍼슬립 브랜드를 폐업하고 초야에 묻히겠습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갈게요. 그렇게까지 싸구려짓 하면서 장난질 쳐가면서 뭐 키워 장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얼굴도 팔려있는 마당에. 자 어쨌든 사업이라는 건 그래요. 뭐 제가 힘들고 힘듭니다. 그렇게 고단합니다. 이런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성장을 하면서 그 정도 뭐 치고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라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표로 잘 대응하면 되는 노릇이지만 어쨌든 한 업계에 20년께 일을 하면서 브랜드 런칭이 되고 매출도 많이 일어나고 그 덕분에 저도 잘 살고 있어요. 박리담에도 매출의 한 방법이란 걸 깨달은 계기가 됐고요. 그렇게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 앞으로도 끝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빠들이 그런 것처럼 전 제 자식들, 제 식구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게 해주고 싶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 직원들 그 가족까지도 제 다 가족이라 생각하고 저희 회사를 열심히 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 물건을 써주는 고객님들한테도 감사한 마음 언제나 잊지 않고 뭐 어떻게든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어떻게든 잘 유지하면서 망가지는 모습 보여지지 않으려고 제 개인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조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법인도 아니고 제가 뭐 검색해보니까 뭐 소니슬립이 법인 업체도 아니더라고요. 개인 사업자인 것 같은데 뭐 매출도 뭐 그냥 그닥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나쁜 거 아니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고 열심히 성장해서 바른 회사를 키워서 그 성취감에 사는 게 남자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작 자기들 개인 매출을 몇 개 팔아먹겠다고 같은 업계에서 나도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살고 있는 동종업계의 관계자를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농락했다는 거, 고객을 우롱했다는 거, 소비자인 것처럼 카페 회원들을 가입시켜서 댓글로 여럿이 하나를 셋업이라고 하죠. 여럿이 하나를 막 그렇구나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 상당히 불쾌한 걸 떠나서 화도 많이 나고요. 속마음 같아서는 정말 피눈물 흐릅니다. 그래서 뭐 합의가 될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번 일은 제가 목숨 걸고 제 사활을 걸고 대충 넘어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끝까지 파헤칠 거고요. 끝까지 물고 들어질 거고요. 피해 보상이라는 부분에다 10년, 20년이 걸려도 저는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저는 사업도 잘 되고 유튜버도 잘 되고 뭐 슈퍼 페스티벌도 하고 이런저런 사회 활동도 많이 하고 하면서 이런저런 여유도 많은 편이니까 누가 이기는지는 끝까지 가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지 않을 생각입니다. 유튜브의 채널에서야 제 모습은 그냥 털털한 아빠고 동네 형이고 동네 동생이고 그냥 허허하하고 하는 스타일이지만 비즈니스 분야는 틀려요. 이건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뭐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자기 업에 대해서는 긍지를 갖고 계실 거고요. 우리가 밖에서 놀 땐 놀지만 공과 사라는 게 있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죠. 근데 그런 캐릭터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항상 웃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이런 영상이 올라온 부분에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제가 유튜버로서의 보여진 모습도 모습이지만 한 사업자의 대표로서 보여진 모습에서 내 물건을 믿고 신뢰하고 쓰는 사람한테 아, 저 사람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장사를 하는구나, 저 사람의 물건을 쓰면 이 정도로 내가 케어를 받는구나, 저 사람의 물건을 이 정도로 믿을 수 있구나 라는 부분에서 어필도 좀 해야 되고요. 어필하는 만큼 그 부분에 책임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영상은 좀 진중하게 찍고 있는데 어쨌든 제 스타일은 아니라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잊지 않은 게 있었네요. 제가 이번 소니슬립하고 고소를 하면서 소니슬립에서는 직접 자기가 소니슬립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매트 소비자 연합카페라서. 그래서 저는 요번에 고소를 한 건 전 IP를 다 고소를 했습니다. 특정 업체만 고소 고발한 게 아니라요. 거기에다 허위 작성을 한 그 IP들을 일일이 다 고소를 해서 고소 공연이 상당히 길었고 수사기간도 상당히 길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고소 준비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저희 매트 사업을 하다 보면 구매 후기가 3개월이 지나면 고객 정보가 사라집니다. 저는 그 고객 정보를
팔아먹지 않아요. 그것도 모아놨다가 매트리스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그 개인정보 같은 거를 뭐 유출시키거나 팔아먹는 회사들이 많다고 하는데 저희는 아예 아무데도 기재를 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나면 뭐 문의글에다가 공개 정보로 해갖고 글을 남기셔도 저희가 그분이 누군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전화번호도 없고 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분들 있죠. 3개월이 지났는데 매트리가 꺼진다. 뭐 이런 매트가 다 있냐 공개글로 적어 놓으셨는데 매장으로 전화를 안 주세요. 저희는 이것도 지금 고소 조치하고 있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타업체 경쟁업체에서 소비자인 것처럼 공개글로 남의 스마트 스토어 문의글에다가 후기도 아니고 뭐 고쳐달라는 내용도 아니고 어떡하라는 뭐 내용도 없는 뭐 꺼졌다 어쩐다 뭐 믿고 샀는데 유튜브 말만 잘하더라 이런 글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할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카페 아이돌인지 새끼들인지 해가지고 자기는 관계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돌 닉네임으로 글을 올리고 유튜브 댓글에다가도 본인이 누군지 밝히지 않으면서 뭐 소명을 해라 매트리스를 어떻게 만들고 뭐 매트리스를 어떻게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소명을 해라 해드릴게요. 본인 누구신지 밝히면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유튜브 댓글에다 싸질러 놓으면 제가 그 사람이 서울 가려면 서울 가고 부산 가려면 부산 가야 됩니까? 그분에 대해서도 IP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매트리스 관계자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매트리스 관계자라면 또 이렇게 영상을 한번 톨톨 털릴 줄 아세요. 당신이 해놓은 짓은 가관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저는 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많은 공격을 받고 있지만 꿋꿋하게 회사 런칭을 하고 이번에 소파, 뭐 침대, 프레임 이런 브랜드들도 다 런칭을 해서 지금 홈페이지 쇼핑몰도 준비하고 있고요. 스마트 스토어도 다양하게 뭐 사진도 바꾸고 아이들 얼굴까지 올리면서 새로 개편하고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회사의 대표가 되고 성장한다는 건 많은 일이 있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뭐 이런 부분을 다 견디고 이겨내야 더 멋있고 성장하는 업체로 성장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힘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응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을 해야 저희 제품을 쓰시는 분들한테도 그거에 대한 그 보답이 되는 거고 저도 제 브랜드에 대해서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느끼고 사업을 해야 그렇게 해야 회사도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니까요.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슈퍼TV 채널은 뭐 여러 유익한 영상이나 고객한테 도움이 되고 정보 제공하고 어떤 뭐 공동구매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제가 수수료 받지 않고 광고하지 않고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회사에 뭐 악성 재고들이 많이 좋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케팅이 부족하거나 해서 회사가 재고가 많이 쌓이는 업체들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필립스랑도 진행해서 상당히 많은 매출이 일어났고 필립스 본사에서도 원가로 해갖고 제가 그냥 창고에 쌓여있는 물건을 털어냈는데 향후에도 저희 구독자한테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창고에 물건이 많은데 지금 이걸 털어내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광고 받지 않고 찍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중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게 공급만 가능하시다면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용의가 있고 이렇게 구독자들과 고객들과 상생하고 맞춰나가는 슈퍼TV 채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